신범철 후보, 여러분들 굉장히 성원 많이 하시죠? 신범철 후보 만나러 올라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천안시 갑지역 신범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고성우TV와 동시에 신범철TV도 지금 녹화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엊그저께가 3월 1일 3.1절이었어요. 105주년.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취임사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역사 바로 세우기는 자꾸 좌파 진영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해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들의 논리에서 우리 역사에 필요한 부분도 없진 않았다고 보지만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의 연장선에서 3.1운동, 그 다음에 광복,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근대화, 민주화,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통일로 완성되어야 비로소 자유를 향한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여정이 마무리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범철 후보 같은 분이 빨리 국회로 가시거나 아니면 무슨 장관을 하시거나 해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문제의식을 어떤 형태로든 좀 정치적으로도 구현하고 정책적으로도 구현하는데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저는 제 운명이 그리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범철 후보를 뭐 워낙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시니까 오랜만에 만났지만 좀 몇 가지 현안 관련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 선거 얘기는 아닙니다만 북한이 곧 망할 것 같다고들 다들 느끼시는데 예. 그렇죠. 막 거기 지금 막 폭동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쉽게 망하진 않는다. 저는 쉽게 망하지 현실주의자입니다. 물론 이상을 갖고 그 이상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지만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의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 점을 보는데 북한이라는 체제는 망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망하고 있는 체제. 왜냐하면은 이 정권 자체가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약탈하는 구조로 그래서 오로지 그 집권층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그 지배층만을 위한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망하는 체제다. 다만 그 망하는 속도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데요. 사실은 탈냉전 때가 저희한테는 기회가 왔었던 거죠. 그때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북한과 외교관계에서 동맹관계를 끊고 중국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했을 때 저희가 기회가 왔는데 지금은 신냉전의 구조가 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북한 내부 상황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북한 김정은 체제를 먹여 살려줄 러시아나 중국이 존재해서 쉽게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역사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북한은 망해가는 체제고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망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꽤 끈질기게 버틸 수도 있다. 그 버티는 원인이요. 지나치게도 비인간적인 권력의 통제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이웃이 이 자리에 사실은 이웃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고발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김정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 동네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너무 공포정치가 지나치다 보니까 북한에서 조직화된 정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매우 어렵다. 그 점이 북한 체제를 약간 지속하는 힘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역시 역사의 커다란 흐름에는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한 10년 전까지는 북한이 그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사회였어요. 네, 맞아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가지고 수령님한테 저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고. 그래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고발해갖고서 막 소년 영웅되고 그랬어요. 그게 폐륜적이죠. 그런데 더 폐륜적인 상태가 됐어요. 이제는 부모들이 자식을 고발하려는 거야. 그 자식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는 드라마나 노래 들으면 고발하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철딱선이 없는 자식이 부모 고발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 그거는 금수만도 못하는 거지.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저 북한이 지금 그걸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전 그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루라도 빨리 저 김정은이를 끌어내려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그래야 2,500만 명의 우리 북한 주민들, 우리 한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빨리 가서 하세요. 제 운명이 그 일을 하기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맨날 평론만 하지 말고. 네. 그 4년 전에 정말 누구나 다 그 아쉬워하는 패배를 그리고 나서 4년간 놀았던 게 아닙니다. 대선도 치르고 또 국방부 차관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우는 일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어요. 4년 만에 선거 전선에 쓰셨는데 다녀보시니까 어때요? 네, 요즘 저는 뭐 많이 천안 시민들, 천안갑 지역 주민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분위기 좋다고 하면 건방지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 정말 저희 보수를 지지해 주신 기존의 지지층들께서는요. 자신감 있어 하세요. 아, 지금 우리 잘하고 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소위 말하는 중도층께서는 비교해 보니까 국민의힘이 더 나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던지시고요. 아, 그래요.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계시는 걸 느껴요. 그럼 결국에는 이것은 흐름은 우리가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물론 선거는요. 마지막 날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어떤 상황으로 분위기가 또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먼저 혁신하고 먼저 더 좋은 정책을 우리 국민들께 제시하고 네.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공천도 하고 선거를 치르면 저는 이러한 흐름을 가져온 것을 갖다가 더 그 격차를 넓혀서 이번에 더 좋은 결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않을까 하는 그래요. 그런 자신감이 제 가슴속에 있습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지금 제대로 말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범철 후보의 말씀에 따르면 제가 아직 지상파나 뭐 종편에 아직 복귀를 못했어요. 그런데 뭐 연합뉴스라든지 이렇게 가끔씩 방송을 나가거든요. 나가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이재명 쪽, 종북 주사파 쪽 패널들하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생방송 중에 하는 얘기하고 끝난 다음에 대기실에서 하는 얘기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막 곤혹스러워해. 좌파 패널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잘한다 그러고 이재명 잘한다 그러고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밥줄이 달려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막 쪽팔려 해. 쉽게 말해서. 어쩌다 내가 이 얘기를 하러 나왔는지.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좀 불쌍해. 걔네들 보면. 저한테는 다 후배들이기 때문에 좌우로 갈라져 있고는 하지만 다 20년 전, 30년 전에 방송 데뷔시킬 때 다 그렇게 봤던 후배들이기 때문에 좀 불쌍하다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민심이 우리 자유파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우리 신범철 후보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이러다 방심하면 하는 사이에 또 대참패, 역전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는 걸 보니까 네. 준비가 참 잘 돼 있다. 어디에서 괜히 의석수를 갖다가 과장돼서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해서 자제하라 그러고 또 우리가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뭐 어떤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를 평가한 일이 방송에서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자제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후보들은 열심히 저 유권자 만나고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다니면 되지. 그런 거는 우리 저 같은 평론가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아니 지것들이 뭐라고 자꾸 방송에 나가서 그러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당보다 자기를 앞세우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제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범철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이 상대편 저렇게 뭐 이재명이가 거의 내전 상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몰아가 버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탈당자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저것만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넋놓고 있으면은 그러다가 우리가 또 대치기 당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좋은 정책 발굴하고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이거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신범철 후보가 준비한 천안갑과 천안시를 위한 더 나은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미 2번 발표했어요. 1월 말에 한 번 발표하고 2월 말에 한 번 발표했는데요. 네. 1월 말에 발표한 공약은 인프라 일자리 공약이고 네. 지난주에 발표한 공약은
문화 관련 공약입니다. 아하. 일단 인프라 관련 공약은 지금 이 천안갑 지역에 GTX C 노선이 이제 오게 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된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과거에 여기 뭐 천안에 오래 살고 계신 저 형님 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천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시가 발전했습니다. 그 앞에 명동거리 있고 역정시장 활발했어요. 그런데 천안역과 천안시청이 같이 있던 자리에서 천안시청이 천안의 서쪽 끝으로 옮겨가고 그와 동시에 KTX역이 천안 아산역으로 천안의 서쪽 끝으로 가면서 그렇지. 원도심은 사실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커다란 동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다행히도 대통령께서 1월 말에 GTX C노선 천안 연장을 발표하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원도심을 갖다가 부활시키는 공약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GTX C노선이 오면 교통만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첨단 기업이라든가 좋은 일자리를 유치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국방부 차관의 경험을 살려서 네. 국방 AI 센터라는 것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국방 AI. 예, 왜냐하면 앞으로 무기체계에 혁신이 벌어져요. 앞으로 그렇죠. 10년, 예. 20년 내에. 지금까지는 탱크, 자주포, 전투기 이런 것만 생각하는 하시는데요. 앞으로의 무기체계는요. 자동화 무기체계. 그 자동화 무기체계를 통제하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엄청 준비되어 있고 이게 신산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국방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독립된 센터로 외부에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인큐베이팅 지금 그걸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숙성시켜서 천안에 유치하면 무엇이 따라오느냐? 방산 IT 기업이 따라오게 돼요. 아하, 그럼 네. GTX C하고 이게 왜 맞물릴 수 있느냐? 지금요 이런 이야기도 사실 어떻게 하면 말씀드리기 안타까운데 고급 인력의 남방 한계선이 평택이라고 그래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GTX C 노선이 만들어지면요. 강남 삼성역에서 천안역까지 53분인가 밖에 안 걸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급 인력들이 얼마든지 천안으로 출퇴근하고 또 천안이 제가 다음에 문화를 키우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천안에서 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천안역 원도심 그래요. 주변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마련돼요. 동시에 이쪽을 사통팔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천안역까지 지금 전철도 와요. 그런데 이 천안갑 지역의 가장 북부인 이 신부동 지역에 전철은 쓰지 않아요. 두정역에서 섰다가 바로 천안역에서 서요. 그 사이에 신부 성정역을 만들므로 해서 천안 북부 지역 분들께서 내 집 앞 전철, 천안갑의 북부 지역 분들께서 그래요. 내 집 예. 앞 전철을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청량동이 저희 지역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청수역과 구룡역까지 이렇게 연결시킴으로 해서 천안갑 지역을 전철 시대, 내 집 앞 전철 시대로 만드는 거죠. 동시에 천안이요, 이 봉서산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동서 간의 교통이 안 좋은데 네. 그것을 터널을 뚫어가지고 성황동까지 길을 확장시키고 그럼 동서 간의 교통이 원활해지고 또 천안이 외곽순환도로가 안 돼 있어요. 가장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저희 동남구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쪽 성거산을 뚫어가지고 목천으로 해서 나중에 청령동까지 돌아가는 외곽순환도로를 만들면 천안갑 지역이 사통발달이 되면서 천안의 원도심 지역을 부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수준은 도로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언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서 원도심 개발 계획 속에 알겠어요. 키자니아 예. 같은 어린이들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천안의 가장 큰 문화 관광의 자산은 독립기념관이거든요. 그래요. 독립기념관에 사실은 독립기념관만 보고 가니까 활력을 잃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요. 대한민국 고유 토종 식물이요. 4,000종이나 된대요. 그거를 갖다가 한 자리에 모아서 소위 말하는 식물 주권을 갖다가 상징할 수 있는 수목원을 독립기념관에 이렇게 구축을 하면 뭐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에 연간 100만 명 가까이 그렇죠. 다녀간다고 많이 가죠. 하더라고요. 네, 많이 가요. 독립기념관에 다녀가시는 분들을 훨씬 느리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독립과 국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동시에 우리 독립기념관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요.
태권도장을 하나 줘야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 태권도 하는 분들이 매년 독립기념관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고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돌아가면 그래요. 그게 최고의 공약이다. 공약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걸 4년 안에 어떻게 다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에는 예. 네가 한 국회의원 한 10년 해야 다 이 공약 다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 제가 그래서 문구를 조그맣게 했어요. 아주 조그맣게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했어요. 어떤 거는요 임기 내 착공이고요. 어떤 그렇지, 거는 그렇지. 임기 내 완공이고요. 완공이고. 어떤 것은 임기 내 계획 반영이고요. 제가 그래도 국방부 차관을 해서 예산 순환 주기를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올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잘 따와가지고 예. 꿈을 다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하겠습니다. 중요해요. 이게 공약은 어떤 경우에는 착공만 해도 대단한 공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완공되는 데까지는 한 10년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거 그렇잖아요. 고속철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4년 후에 이 약속 못 지켰잖냐 이렇게 추궁받게 되죠. 그러면서는 지금 우리 신범철 후보 하는 대로 어떤 것은 내가 임기 내에 끝내겠다 4년 안에, 어떤 거는 임기 중에 시작을 하겠다, 어떤 거는 임기 중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놓겠다, 이렇게 공약하는 게 원래 맞죠. 그건 그렇고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토종식물이 4,000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독립기념관 안에 그런 식물원을,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목천의 독립기념관이 굉장히 그 넓게 자리를 예, 맞습니다. 차지하고 있어서 얼마든지 그런 공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식생 있잖아요. 그 우리 육지의 그 식생이 가장 다양한 곳이 어디냐면 지리산이에요. 근데 지리산이 750종밖에 안 돼요. 한반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한라산이 제일 식생이 다양한데 그게 1,500종. 그럼 우리 신범철 후보가 지금 제시한 4,000종의 식물이라고 하는 거, 식생은 동식물 다 들어가는 거니까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식물 중에 토종식물들을 다 갖다 놓겠다는 거거든. 예. 그 대단한 그 스케일로 지금 공약을 하시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는 예. 사실 이 공약을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예. 식물을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예. 토의를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아하. 독립기념관하고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지금 토종 식물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이것이 이제 식물이 사실은 우리 토종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것과 또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름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서 먼저 쓰면 다른 나라의 식물로 되는 경우도 있다 하면서 아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죠. 잘 보존하자. 그것도 의미가 크겠다 하는데 때마침 제가 그때 독립기념관과 관련해서 이 독립기념관을 어떻게 활력을 되살릴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두 개를 연계시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아침에 4,000종을 다 식물원에 넣을지 못할 수도 그건 어려울 있습니다. 거고 몇 년 걸쳐서. 그렇죠. 점차적으로 늘리더라도 예. 이것이 정말로 큰 의미가 있고 이게 좋은 관광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도 될 수 있고 동시에 천안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식물원이 될 수 있다. 이게 박수 치시려고요. 아니 어떤 후보도 이런 공약은 그동안 안 했을 거예요. 그 시각이 거기까지 넓혀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이제 체류형 관광과 휴양 관광으로 가잖아요. 그냥 멋진 거 그냥 구경하고 다니는 걸 넘어서잖아요. 그럴 때 아주 각광받는 그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보타닉입니다. 보타닉가든. 예. 그러니까 식물이요. 식물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힐링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산을 가도 이제는 그냥 산을 가는 게 아니라 휴양림이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며칠이라도 거기서 머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식물과 인간 간의 관계를 다시 지금 재조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현대적인 트렌드죠. 거기에 딱 맞는 공약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 하면 나 이제 군사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교통 전문가가 다 되시네. 지금 지역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GTX 얘기를 연초에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냥 대충 하는 거는 죽어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딱 꽂히면 확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GTX를 연초부터 여러 차례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강조한 건 뭐냐면 원래 계획
약속됐던 그 기한 완공 연도가 있을 텐데 최대한 1, 2년이라도 앞당기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GTX 신호선 뭐 이거는 오랜 기간 준비된 거지만 이것이 또 너무 지연되다 보면 활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계획으로는 아직은 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 네. 얘기했다간 또 허위 사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2028년이나 9년 정도의 완성인데 그렇다면 기왕이면은 임기 내에 이것을 그렇죠. 완성하자 예. 이렇게 기한을 당기는 게 목표인 거고요. 외곽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예산을 이제 반영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네. 조금 더 지원을 많이 받으면 그것도 시기를 당길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국방 AI 센터 같은 경우에도 숙성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말로 거짓말 없는 공약 그것을 갖다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민주당 보니까 뭐 전국에 있는 역을 다 지화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는데 솔직히 그거 돈 너무 많이 들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 도심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장밋빛 공약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하기보다는요. 예. 저는 정말로 가장 빠른 시기에 GTX 신호선 놓고 네. 지금 천안역이요. 한 20여 년째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제대로 지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시에서 올해부터 이제 착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화화를 한다면은 그게 또 지연돼요. 아니면 역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또 새로 짓던가 보강시설을 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천안역 지화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를 공약으로 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신보주 후보 말씀 중에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공약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국방 AI. 이게 K방산의 위력은 이제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이 국방 차관이 있을 때 어쨌든 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K방산이 예전에 있잖아요. 한 10년, 20년 전에는 뭐 우리가 수출을 안 한 건 아니지만 틈새 간신히 그렇죠. 비집고 들어갔잖아요. 네. 최첨단 무기는 아예 우리는 엄두도 못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K방산의 그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무기는 사실 전자무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탱크도 그 IT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고철덩어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IT 최고 수준의 IT 기술과 K방산이 결합하니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AI 기술이 결합이 돼서 천안 여기에 방산 AI 센터를 지금 유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국방 AI 센터고요. 이 AI 센터는 이제 각종 무기 체계에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동화 무기 체계라든가 반자동화 무기 체계 거의 뭐 성능 테스트 끝낸 그래요. 부분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그들이 또 앞서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K방산이 과거 재래식 무기 체계로만 남아 있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국과 같은 그런 첨단 AI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함으로써 자동화 무기 체계, 반자동화 무기 체계를 갖다가 선도해서 또 수출을 해야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분야고 이거를 제가 그래서 천안에 원도심 인근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뭐 해보는 소리지만 국방사관 지낸 안보 전문가 신범 처리하니까 이게 진짜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여기 그 계룡대 이쪽이 우리 군의 중심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평택이 미군 중심이고 여기 천안 인근에 바로 그것들을 서포팅할 수 있는 국방 AI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거는 다른 지역에서 봐도 거기가 맞는 것 같아라고 할 것 같아. 네. 그걸 또 제가 현실로 만들도록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범철 후보, 저랑 벌써 뭐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늘 볼 때마다 새로워요. 늘 연구하는 사람 같아. 뭔가 하여튼 공부하는 사람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이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말이에요. 그런데 늘 겸손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또 자유파 국민들도 이번 총선에 나가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 자유파 후보 중에 몇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예, 우리 천안의 신범철, 대구의 도태우 이런 식으로 그 실력과 그 품성과 그 상징성이 다 갖춰진 이런 몇 명의 후보들한테 정말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여러분들 천안갑 지역 바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유파 국민 전체가 이 천안갑을 지켜보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겸손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이제 정치의 기본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정치인이 돼서 이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돼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만나 뵙고 도와주십사 요청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로 어렵게 사세요. 그런 분들한테 도와주십사 청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함부로 정치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정치인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나라를 바른 쪽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거 보세요. 무슨 공천 잡음이다 이런 걸 보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당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보다 앞세워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사심을 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소신을 국민들께 전달하고 그것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길을 정말로 힘들더라도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자유파 국민 여러분, 천안 가업은 뭐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워낙 확실한 유권자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네, 충청남도 천안시 갑을병 지역 중에 갑 지역이었습니다. 신범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